안녕하세요 여러분, 얼반 미스틱 채널입니다. 오늘은 중독에 관한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잠깐 말씀드릴 거는 중독에 대한 치료와 그리고 그 치료 과정에서 사용되는 12스텝이라는 모임에 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중독이라는 건 여러분 사실 중독이 단계적이라는 특성이 있죠. 그래서 중독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뭐 술을 한잔 한다고 중독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중독이 되는 거는 이제 그런 날들이 오래되면서 그 물질이, 그러니까 알코올이나 마약 같은 물질이 체내에 계속 남아있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우리 몸의 구조나 어떤 형태, 세포들이 원하는 어떤 신경 자극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게 돼서 중독이 되는데, 중독이 단계적이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 중독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중독 과정 중에서 이 당사자는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가족 간의 문제도 일어나게 되고, 사회생활이나 사회적인 관계에서도 문제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뭐게 되냐면 점차적으로 이제 관계를 상실하게 됩니다. 사회적인 관계를 먼저 상실하겠죠. 그 다음에는 뭐 마지막까지 붙을 수도 있는 적이지만 가족 관계가 상실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립에 이루어져요. 모든 관계가 사라지면 이제 고립이 이루어지는데, 이때까지도 사실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중독자가 아니다, 나는 괜찮다,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서 아니면 그 사람들이 어떤 나를 이해를 해주지 못해서 떠나는 것이고, 나는 괜찮다, 나는 아직도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다, 내가 조절해서 할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중독이 치료가 실제로 시작되는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완전히 내려놓고 내가 중독자구나 이런 것을 인정하는 때부터 중독이 치료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중독 치료를 접근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단계적으로 알코올을,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하고, 혹은 우리 의학계에서 알러지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방식하고 비슷하기도 한데, 이제 방향성이 반대겠죠. 그래서 이제 단계적 금주라는 거는 이제 점차적으로 알코올의 섭취를 줄여나가는 겁니다. 아니면 마약의 그 섭취를 줄여나가는, 그렇게 줄여나가면서 이제 몸이 스스로 돌아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한다는 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그거예요. 이 사회적인 분위기나 아니면 사회생활 자체에서 알코올에 노출되거나 마약에 노출될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중독의 정의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독의 정의가 그 물질이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까지 갔을 때 중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갑자기 금주를 하거나 갑자기 마약을 중독자들이 끊어버릴 경우에는 심각한 금단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금단 현상이나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부작용들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제가 볼 때 이런 단계적 금주나 단계적인 마약 치료는 사실상 그렇게 큰 실효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실효성은 없는 것 같고, 다른 방식은 아예 끊어버리는 거죠, 한 번에. 중간에 어떤 금주나 아니면 중독을 이제 끊게 됨으로써 얻게 나오는 어떤 금단 현상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그 단계를 넘길 수 있도록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 금주 할 때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교회들이 많이 합니다. 교회들에서 많이 오픈을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 미팅을 오픈하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12스텝이라고 그래서 AA, 알코올 아노니머스 미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12스텝은
사실 조금 논쟁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 논쟁이 참 뭐라 그럴까 굉장히 딜레마적이고 굉장히 이중적인 그런 논쟁인데 뭐냐면 한쪽에서는 이 12스텝이 너무 종교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종교적. 왜냐하면 이 12스텝 자체를 만든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고 그리고 기독교 신학을 한 사람, 기독교 상담과 기독교 신학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언어나 그런 것들이 너무 종교적이고 단계나 그런 것들이 너무 기독교화 되어 있다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근데 또 반대적으로는 너무 교회 쪽에서는 뭐라고 보냐 너무 비신앙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뭐 어떤 예배나 어떤 종교적인 그런 모임의 형태도 같지도 않고 교회에서 오픈해서 교회에서 얘기를 하고 교회에서 모임을 갖기는 하는데 뭐 그런다고 교회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지도 않고 실제로 예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거든요. 그 이름을 사용하지는 않고 대신에 이 사람들은 이제 higher power, 하늘에 있는 초월적인 힘, 뭐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는데 그래서 한쪽은 너무 종교적이라고 비난을 하고 다른 한쪽은 종교적이지 못하다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딜레마가 있는데 근데 현재까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충동 억제제를 쓰지 않는다고 할 때는 사실상 12스텝만큼 가장 효과적인 그런 중독 치료의 방식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12스텝의 핵심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사실상 첫 번째는 첫 번째 스텝부터 이렇게 12단계로 나눠져서 이제 중독에서 회복을 얘기를 하는데 이 모든 핵심이 첫 번째 뭐가 있느냐 내가 중독자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중독자의 중독자가 아니고 내가 스스로 컨트롤하고 조절할 수 있다. 나는 아직까지 괜찮다 하는 이런 생각에서 내가 중독자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고 내가 내 힘으로 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구나 하고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절망적인 그런 감정을 느껴요. 절망적인 감정을 느끼고 아주 그냥 완전히 어둠, 자신의 영혼의 아주 깊은 어둠까지 침잠하여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렇게 침잠하고 내려갔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meeting higher power, 초월적인 존재와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나의 존재의 힘이 아직 부정확하고 내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비탄에 빠지고 절망에 빠질 때에 그렇게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사람, 가족들도 다 떠나고 주위의 친구들도 이제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나를 안아주는 사람,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든 내가 올바르든 온전하든 그렇지 않든 나를 있는 그 모습대로 중독자의 모습 그대로 무엇도 요구하지 않고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 존재를 만났을 때에 그 존재의 힘에 더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일어날 수 있다는 어떤 새로운 희망으로 이게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전환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뭐 이거를 신학자들이나 아니면 종교적으로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뭐 중생 거듭남의 체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뭐 슐라이거 마하 같은 자유주의 신학자는 이것을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있는 그대로의 수용 혹은 절대적 수용이라고 자주 언급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식의 어떤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존재라는 그런 비관된 절망 속에서 다시 자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희망으로 바뀌는 이 전환의 시간. 그리고 사실상 12스텝 안에서 이 절망의 시간이 희망으로 바뀌는 이 순간이 있어야 자기가 중독자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절실하게 느끼며 절망하는 이 시간대부터 진정한 치료가 시작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2스텝을 이게 진행해 가면 여러분 미팅에 참석을 해보셨던 참관을 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에는 이제 지지 기반이 스스로 이제 형성이 됩니다. 이제 알코올 12스텝의 시작점이 그 알코올 중독자가 다른 알코올 중독자를 케어하고 돌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 때도 쓸데없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가 서로를 돌볼 수 있다라는 어떤 확신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확신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스폰서라는 것을 붙입니다. 스폰서는 금주한 기간이 더 오래되고 알코올 아나니우스 그 미팅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경험이 더 많고 기간이 더 오래된 사람들이 새로 온 사람들을 위해서 조언을 해주고 그 사람들을 케어하고 돌봐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중독 과정은 단계적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뭐가 된다? 관계가 상실되고 고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12스텝 미팅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를 점차적으로 다시 회복하는 데 중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스텝은 알코올 중독, 한 사람의 알코올 중독 하나만을 알코올 중독 현상을 막고 알코올이나 마약에 의존하는 그런 생활 태도 아니면 그런 신체의 변화만을 집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 무엇을 붙이느냐? 사회적 관계라는, 관계의 재형성과 개선 그리고 발전이라는 부분을 다시 같이 병행해서 케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12스텝만큼 어떤 실효성이 있는 그런 방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12스텝 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 그리고 그 미팅에 이렇게 참석을 해보면요, 그 사람들 나름의 어떤 커뮤니티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공동체나 커뮤니티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문제, 얼반 미니스트리에서의 어떤 교육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지난번에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빈곤의 문제와 뭐 여러 가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베이스는, 가장 기본은 제가 볼 때는 커뮤니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고, 커뮤니티 차원에서 사람들을 돕고 아니면 사람들을 중독을 끊고 이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지지하고 서포트 해주는 그런 기반이 형성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독 치료 과정과 12스텝에 대해서는 이렇게 잠깐 말씀을 마치고, 다음 주에는 청소년과 마약은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자원봉사한 기관에 알코올 중독자들을 수용해서 치료하는 그런 기관이었는데, 그 기관에 이제 티네이저 사이드가 있거든요. 티네이저 윙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18세 이하의 티네이저들이 법원에서 알코올 중독이나 아니면 마약 중독 혹은 마약 거래 등으로 인해서 법원에서 이제 판사의 판결을 받아요. 뭐라고? 이곳에서 이제 몇 개월간의 알코올 중독을 치료를 받아라.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청소년이 벌써 알코올 중독에 이른다? 아니면 청소년이 마약 중독이다? 아니면 청소년이 마약 거래를 한다. 뭐 이런 사회적인 문제나 그런 사회적인 배경들을 잠깐 살펴보고, 그리고 제가 경험한 청소년의 사례를 잠깐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점은, 청소년의 사례뿐만이 아니고 마약이나 어떤 알코올 중독, 그런 중독 치료에 관계에서는 미국은 히파라고 하는 그 개인 사생활 보호법이 굉장히 강력한 법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릴 사례는 한 사람의 사례가 아니라, 누군지, 또 어떤 사람의 사례인지 혹시라도 아는 사람은 알 수도 있으니까, 그런 사례가 아니라 청소년 3명의 사례를 제가 혼합해서 이제 같이 사례를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한국적인 상황 속에서 12스텝 미팅을 더 활성화하는 방안이나, 아니면 알코올 중독을 치료를 위한 여러 가지의 조금 더 방향들을 여러분이 생각하거나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번 미니스트리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